손흥민 없는 날이 이렇게까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 손흥민이 그냥 부상이고 시즌이 마무리될 시점이라면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손흥민을 향한 기대감으로 응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5월에 이 상황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만 들면 된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언급했지만, 손흥민이 활약하지 않고 들어버린 트로피라면 이건 또 진짜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팀의 캡틴이고 팀의 가장 오랫동안 활약하는 선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팀의 에이스이고 팬들에게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 이 선수로 인해서 케인도 경험하지 못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거만큼 손흥민에게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카라바오컵 4강 탈락 때도, 부상자 속출해도, 리그 순위가 추락을 해도 다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부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손흥민이 토트넘이란 팀 자체를 사랑한 나머지 손해본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때문에 지금의 월드 클래스가 된 게 아닙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오기 전에도 리버풀에서도 영입하려고 했었고 명문팀들의 러브콜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스스로 적은 기회 속에서도 경쟁자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경기에서 보여주면서 월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월클은 포체티노가 아닌 역습 특화팀을 만났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을 만났다면 논란의 여지도 없이 월드 클래스라고 더 빨리 불렸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복귀할 것을 믿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으로 의도적으로 맞추는 부상 관리와 회복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몇몇 현지 기자들도 손흥민의 출전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뭐 근거도 없었지만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인지 손흥민이 4강 1차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말들이 페이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페이크가 아니었네요. 엔지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직접적으로 손흥민 출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뭐 그리 좋은 소식이라고 엔지 감독은 태연하게 손흥민이 1차전에 출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훈련은 하고 있지만 팀 훈련은 하지 못하고 있고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는 말로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걸 알면 SNS를 통해서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글을 올리거나 할 텐데 인스타그램도 매우 조용합니다. 5일 전에 게토레이 광고 영상만 올라올 뿐이네요. 네. 이전에는 회복 훈련하는 영상도 공개하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칭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기까지 합니다.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는 단 2단계가 남고 3경기가 남았습니다. 4강부터 3경기에서 손흥민이 득점하고 활약만 해도 2019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모우라가 단 한 경기로 토트넘 역사에 남는 영웅으로 남은 것처럼 손흥민이 이 3경기에서 활약한다면 그간 한 시즌 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것들은 한 번에 씻고 비운의 선수가 아닌 영웅으로 남을 수 있을 텐데, 우선 확실한 건 홈에서 치르는 1차전에서는 손흥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3경기에서 가장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경기가 뭐냐면 바로 이 4강 1차전입니다. 4강 1차전은 홈에서 경기하고 포백과 벤탄쿠르까지 100% 수비에 도움을 줄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된 포백이 경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토트넘의 공격이 통하면서 골이 나오고 이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1차전 성공시키지 못하면 결승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홈에서 비기거나 패한다? 그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보데 글린트 홈 경기장에서 최강팀을 상대해야 합니다. 악명 높은 인조잔디 구장에서 보데 글린트를 넘은 팀이 몇 안 됩니다. 로마도 졌고 라치오도 패배했던 곳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3실점, 트벤터는 5실점, 포르투 3실점. 3년 전에 아스날이 보데 글린트에게 1대0으로 이겼더만요. 네. 변수가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2차전이 열리는 날까지도 5월 10일경인데도 그곳은 10도 이하의 겨울 날씨에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2차전을 손흥민이 나오고 정예 멤버가 출전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잔디 자체가 달라서 컨트롤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드가
홈에서 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당장 올 시즌 토트넘이 FA컵에서 인조 잔디에서 경기를 치러봤더니 6부 리그 팀에게 고전하면서 패배할 뻔하다가 손흥민 출전시키고 나서 겨우 이겼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조기 축구의 경기에서도 깜짝 출전하기도 했고 경기장 탓을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한 경기가 됩니다. 승리가 보장된 경기에서 손흥민이 출전하고 활약한다면 분위기에 반전 만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경기에 손흥민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하필 엔지 감독은 보데 글린트를 이미 상대본 이력이 있었는데 셀틱을 지휘했을 때 두 번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뭐 그 셀틱보다 지금 토트넘이 더 강팀이겠지만 엔지 감독은 기자회견 때 보데와의 경기를 앞두고 큰 도전이 될 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 회복이 더디고 나니까 로메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취재진에게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게 됩니다. 로메로는 경험상 부상 회복이 매우 더디게 치료되면서 토트넘 의료진을 강력하게 비판했었는데 손흥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의 말대로 부상이 이미 있었다면 왜 부상인 선수를 계속 뛰게 한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마음 바꾸지 않고 토트넘을 응원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시즌 아웃이 된 것도 아니고 결승에 진출한다면 그 경기는 5월 22일에 경기하게 되고 그 사이 리그 경기도 있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릴 시간은 충분합니다. 보대부터 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활약하고 우승을 한다면 한 시즌 동안 괴로웠던 모든 순간은 그냥 다 잊고 추억으로 묻어둘 수 있을 테니까요. 토트넘은 부상자가 돌아올 수 없는 드라구신과 손흥민 단 2명뿐입니다. 리버풀전에 참패를 당했지만 로메로, 반더벤, 포로, 벤탄쿠르가 푹 쉬었기 때문에 홈에서 보데를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데는 당장 원정 경기에서 라치오에게 3실점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맨유에게도 3실점을 했고 더 강한 전력의 팀을 원정에서 만나게 되면 패배하는 게 정배인 팀입니다. 거기다 보데는 중요 자원들이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할 수 없어서 토트넘이 홈에서 3골차 이상으로 승리한다면 결승 진출은 무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토트넘이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었죠. 특히 결승 진출은 70%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경기하는 맨유, 아틀레틱 빌바오 경기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맨유의 승리를 바라는 게 토트넘에게 더 좋습니다. 하필 이번 결승전이 아틀레틱 빌바오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바오가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면 결승전의 묘미인 중립 경기가 토트넘이 지역 원정으로 떠나서 결승전을 치러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빌바오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관중들 무서워서라도 편파 판정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다행히 처음 상대해보는 팀에게 좀 더 강한 면모도 있어서 상대가 어느 팀이든 뭐 괜찮기도 하고 어차피 엔지 감독이 2년 동안 가장 성과를 낸 것은 맨유와의 5번 경기에서 무패였다는 겁니다. 4승 1무입니다. 맨유가 현재 보유한 자원으로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워도 솔직히 토트넘이 불리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가 챔피언스리그보다는 명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 결승전이 토트넘 맨유가 성사될 때는 2019년 유로파리그 아스날 첼시 결승전처럼 길이 남을 역사로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5월 2일 새벽 4시 손흥민이 없는 이 중요한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여러분 흰수염고래 스포츠의 리뷰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빠른 쾌유 파이팅!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